당신의 피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피부 클린업.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담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고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평소에 관리하기도 까다롭고 화장품 같은 거 고르기는 더 어려운 피부 타입이 아마 민감성 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민감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송민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규 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진짜 평소에 화장품 하나를 고를 때도 정말 그 화장품도 세분화되어 있고 또 피부 타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도 이렇게 피부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피부의 타입을 좀 나누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건성, 지성, 복합성 등으로 피부를 간략히 구분해왔고 네. 지금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의 피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 특성을 피지 분비 정도, 색소 침착 유무, 그리고 주름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말씀하신 민감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16가지 피부 타입으로 구분하는 바우만 피부 타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는 적은 자극에도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입니다. 바우만 피부 타입에서 세분화하기로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 여드름형, 얼굴이 잘 붉어지고 열감이 생기는 주사형, 그리고 따끔거림이나 자결감을 잘 느끼는 형, 그리고 알러지나 자극성 피부임이 잘 생기는 형 등 4가지로 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지복합성,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지성, 건성, 복합성, 민감성 이 정도로만 좀 들었지 16가지로 피부 타입이 나뉜다는 거는 오늘 처음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민감성 피부를 가진 주변 사람들을 좀 보면 뭐 화장품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피부과에 내원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민감성 피부에서 얼굴이 잘 붉어지고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네. 얼굴이 더 심하게 붉어지고 자세히 보면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증상이 심하거나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계속 긁게 되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두꺼워지고 염증으로 인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피부과를 찾으셔서 미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어떤 질환이라든지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이렇게 좀 치료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치료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내가 어릴 때는 지성이었는데 성장하면서 건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피부 타입이 좀 바뀌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피부에 대한 관리가 따로 필요한 이런 민감성 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뭔가 기준이라든지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모든 분들이 피부 타입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피부 타입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느껴지게 되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지 분비가 줄기 때문에 지성에서 건성 피부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외선에 대한 노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색소가 점점 많아지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모두 원치 않으시지만 주름이 많아지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민감성 피부에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 상황은 대부분 이제 불편함이 심해질 때입니다. 유형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얼굴이 너무 심하게 붉어지고 열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거나 염증이 심해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지속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감성 피부들로 되는 요인들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거나 민감성 피부로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거의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외선, 뭐 미세먼지, 뭐 열이나 뭐 추위, 바람 같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서 뭐 음식이나 옷, 그리고 화장품, 알코올과 같은 뭐 생활 패턴, 그리고 스트레스나 뭐 호르몬 같은 내인성 요인,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인성 요인으로도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애초에 내 피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일단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시면 일단 약물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뭐 염증이 심하다거나 가려움증이 있으면 약물 치료가 일단 필요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 단계가 지난 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치료들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습, 진정, 재생 치료들이 있고 장벽 손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출력 레이저 치료나 뭐 음이온 치료 그리고 특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서 장벽을 회복시키고 튼튼하게 하고 이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감성 피부는 가정에서도 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세안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코올 성분이나 뭐 세정력이 강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 그리고 흔히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 장벽 손상 때문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각질 제거제, 스크럽제 쓰시면 가뜩이나 힘든 피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유를 드린다면 뭐 비이온성 또는 실리콘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약산성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클렌징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송민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부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피부 클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민감성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부에 잠깐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또 큰 화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